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일어난 흑백 갈등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2탄, 두 번째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경찰관 때문에 일어난 인종 갈등 시위가 연쇄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인종 갈등과 차별에 관련된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차별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흑백 갈등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인종차별이 흑백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노골적으로 이번에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하얀 금둥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나치가 폴란드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겸상도 못하게 했죠. 미국에서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얀 금둥이 이렇게 불렀고요. 캐나다에서는 그냥 프랑스에서 왔다는 이유로 프랑스 계통 캐나다 사람을 하얀 금둥이 이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1968년까지 런던 경제대학의 술집에는 이런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개와 아일랜드인 출입 금지. 사례들이 너무 많네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예. 예.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감기처럼 너무 흔해서 열심히 스스로를 방역하지 않으면 쉽게 감염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인종 갈등으로 벌어진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는 흑백이 아니고 흑흑 갈등입니다. 바로 르완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 사건의 시작은 1863년으로 올라갑니다. 영국의 탐험가인 존 해닝 스피커가 중앙아프리카 일대를 탐사하다가 이 사람들은 백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흑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좀 더 괜찮게 생긴 흑인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르완다에 가면 투치족과 후투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투치족이 바로 백인의 피가 흐르는 다른 흑인의 예였습니다. 흑 갈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같은 흑인인데 그냥 외모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비극을 불러왔는지도 궁금하네요. 백인이 좀 개입을 합니다. 르완다는 처음에 독일이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918년에 벨기에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근데 벨기에인들이 특이하게 투치와 후투족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투치를 지배 계급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후투족을 피지배 계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벨기에 과학자들이 저울이라든가 줄자 이런 걸 들고 와서 두 인종의 차이를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벨기에 과학을 총동원했는데 구분이 안 돼서 네. 그래서 결국 인종 신분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종 신분증 제도요? 예, 신분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투치와 후투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식민 통치 시절에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됐겠죠. 가장 큰 비극은 1994년에 벌어집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의 후투족이 살해당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면 하루에 평균 10,000명이 살해당한 거네요. 그렇죠. 기간으로 치면 단기간에 네. 가장 많이 죽은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흑백 갈등 그 이상이네요. 그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눈에는 같은 흑인인데 정말 다른 인종처럼 비쳤던 걸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의외로 흑인들 사이에서도 외모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많습니다. 아얀 히르시 알리라는 소말리아 태생의 네덜란드 정치인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여성 인권 운동을 하다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0년에 소말리아에서 케냐의 수도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케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냐인들은 동물의 탈을 간신히 벗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소말리아 사람들은 케냐를 부를 때 아비드, 노예란 뜻이거든요. 다가, 돌덩이, 이렇게 불렀다 합니다. 이거 요즘 그랬다면 전쟁의 이유가 될 만한 혹평이겠죠. 그렇죠. 돌덩이, 노예라고 부를 정도고 케냐인들은 동물의 탈을 간신히 벗은 사람이다. 라고 칭했다는데 같은 흑인들인데 생김새가 살짝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큰 균열이 일어났다는 건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어쩌면 생김새나 피부색은
하나의 핑계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구분짓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피부색을 비롯해서 이제 신체적 특징이니까 그걸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프랑스 작가인 롤랑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씨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없다. 날씨만큼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없다. 예. 그 비안개 햇볕은 고대부터 변함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혹은 관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7세기 프랑스 의사 폴숑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의 열기는 또한 자연스러운 열기를 흐트림으로써 생명을 빼앗는다. 죽는다는 거죠. 네. 19세기에는 햇볕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특히 이 인종과 관련해서 1840년에 트루샵이라는 이 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인들은 태양의 불꽃으로 고통을 받아서 무지, 미신, 노예제도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신이죠. 예, 태양에 대해서도 미신, 편견이 가득했고, 인종에 대해서도 거의 미신적인 태도다, 피부색을 보는 시각도 이데올로기적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18세기 유럽인들이 중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괜찮다를 평가할 때, 그때 중국인들을 백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1904년에 열린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서 아시아 흑인을 등장시킵니다.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네. 또 특이하게 1920년대에 미국에서는 태평양의 검둥이라고 부르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시각을 지배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편견을 네. 가진 만큼 뭐든 왜곡돼서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브라질에서는 몰라뚜 논쟁이 있었거든요. 1907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과열된 논쟁인데 몰라뚜는 혼혈입니다. 당시에 의과대학에서 나온 주장인데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혼혈은 머리가 나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동시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혼혈 같은 경우에 더 영특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그렇죠. 그죠? 그리고 따지고 들어가면 유럽에도 혼혈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예, 아직 과학이 덜 발달된 시대여서 그런 편견이 더 횡행했나 싶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차별하려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걸 훌륭하게 극복해서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인재를 두루 흡수한다면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네. 근데 이런저런 편견으로 족쇄를 채우면 결국은 우산 인재가 다 나가기 때문에 허약한 나라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런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날씨만큼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인종에 대한 편견, 아주 비합리적인 인종에 대한 편견 말씀해 주셨고, 저 스스로 여러 가지 편견에 휘둘리고 있진 않은지 반면교사 삼아서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